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상인의 변증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론은 체질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사상인의 사상에는 이제 우리가 1년이 365일입니다만 크게 나누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을 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추나 추동으로 구분하듯이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사상인을 증을 구분한다, 변별한다, 구분한다 하는 논란입니다. 우리가 뭐 논문할 때 논자예요. 그래서 이 증이라고 하는 거 있다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소양인은 소양인, 태음인은 태음인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증이에요. 그 증을 구분을 한다. 그래야 체질이 구분이 되니까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요령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변증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총체적인 거를 좀 언급할까 합니다. 자, 사상의학에서 중요한 거는 왜 네 가지로 구분되느냐. 5가지도 있고 8가지도 있고 뭐 12가지 이런 거 나눌 수 있는데 왜 굳이 네 개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지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심장의 각도도 똑같이 기울어져 있대요. 그 각도가 같대요.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지구가 만약에 반듯해지면 심장도 반듯해질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구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반듯했다면 지축이 그러면은 그 1년 내내 거의 날씨가 비슷할 거예요. 그 지역은. 기울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무지하게 덥다가도 눈도 오고 또 춥다가도 금방 봄이 돼서 따뜻해 이래야 재미가 있지. 맨날 1년 내내 맨날 더워봐요. 맨날 춥거나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것들의 영향은 사상 4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듯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했던 이제 변증이라고 했는데 증이 뭐냐? 근데 한문으로 쓰면 이 증도 이거 똑같은 증이에요. 발음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병의 증상, 이 증은 하나의 감기면 감기, 뭐 두통이면 두통, 뭐 눈이 안면 홍조면 홍조, 뭐 복통이면 복통 이런 식의 증이고요. 증이라고 하면은 더 넓은 개념이래. 영어로 뭐 신드롬이라고 할까? 증후군 같이 큰 카테고리로 묶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설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논쟁이 되고 또 이것도 언급한 것이 참 많은데 주장하는 학자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증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하나의 증상만 말하고요. 이 증이라고 하면 더 넓은 개념, 더 넓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 이제 체질을 구분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의학연구원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이게 이제마 프로젝트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90억짜리고 9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토탈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체질 판단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끝났고 뭐 이런 어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체질 판단을 할 때에는 크게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육체는 보죠. 신체는 보지만 정신을 보기 어렵거든요. 아예 딱 봤을 때 사람 마음이 보여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또 그래서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대략 비율 어떤 사람은 5대5라고 합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4대6으로 정신의 기준을 더 높게 봅니다. 저는. 또 제 임상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대략 4대6, 40%, 60% 비율의 가중치를 둬서 보면은 더 정밀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신체적으로는 나중에 되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체형 기상, 체형, 몸이 뭐 어깨가 발달했느냐, 히프가 발달됐느냐, 허리가 있느냐, 어쩌든 이런 체형과 기상은 이제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제 사람 보면 왜소하게 느껴요. 키는 똑같은데요. 더 왜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장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사이즈는 똑같은데 누구는 더 두꺼워 보이고 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 재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체형은 본래 사이즈고 기상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정적인 느낌이고요. 사람이 또 움직일 때 느낌이 달라요. 그걸 용모사기라고 하거든요. 용모사기를 보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신체에 속하고요. 정신을 볼 때는 성질재가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질과 그 재능 느낌. 그리고 항심과 심력, 항상 있는 마음과 심력, 욕심이 있을 때의 마음도 달라요. 평소의 마음과 욕심이 될 때의 마음, 심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된다. 라고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걸 다 하기가 되게 그래서 보통 진료를 할 때 이걸 5분 진료하면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할 때 보통 초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체질 진단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시간에 한 명만 예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시간 정도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충분히 진찰을 해야 이게 신체와 정신을 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분, 10분에서는,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사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잘못하면 에러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쨌든, 충분하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재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양연구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프리즘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희 사당안에 같은 사당 고유번호가 13번입니다. 이제 저희 고유 코드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양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보면 이제 사람 사진도 좀 찍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런 표준 색상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 색상표가 없으면 컴퓨터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등의 불빛이나 창문의 햇빛에 따라서 얼굴색이 달라져요. 안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색상표가 있고선 사진을 찍어야 정밀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옷도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반사되는 걸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망토가, 이게 어쨌든 천을 좀 두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목소리도 파형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도 좀 하고요.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또 이런 설문지 이런 거 인터넷이나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설문지 대범한 거요, 섬세한 거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하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쭉 보니까 여기 초성이 써있네. 비읍, 시흥, 이응 써있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안 조치를 하고 해도 세상에 해킹이 백악관도 뚫리고 청와대도 뚫린다는 반에 저희 아참은 뚫릴 수 있잖아요. 그죠? 뚫려도 유출이 된다, 누군지 모르게. 초성만 적게 돼요. 저희들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불편하죠. 초성만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게 글씨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설문지를 했더니 소양인을 가서 47%가 나왔네요. 그리고 체형으로 봤더니 55%로 소음인이 나왔네요. 다르네. 음성, 목소리를 했더니 40대, 30대 비슷비슷하네, 이거는. 안면, 얼굴을 봤더니, 얼굴 분석을 했더니 소음인을 가서 45%네요. 자,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더니 44% 확률로 소음인이다 라고 분석을 해줬네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체질 판단을 할 때 설문지 하나로만 한다.
맞을까요? 또 뭐 얼굴, 안면 사진 하나로만 체크한다. 맞을까요? 네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물론 맞을 수는 있겠죠.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아주 그 지엽적인 거 하나 갖고 너는 소양인, 태음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맞을 수는 있어요, 그게. 하지만 잘못되면은 엉뚱하게 오진이 될 수가 있고, 또 체질 거꾸로 하려면은 반대 음식을 먹거나 반대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겠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왜 사람을 넷으로 구분하느냐. 예, 추나 추동 같은 느낌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광복절이 8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럼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날씨 더우니까 여름일까요? 아니죠. 가을이죠. 사실은. 입추 지났으니까. 8월 9일, 10일이 입추거든요. 입추 지났으니까 가을이에요. 가을이지만 달력도 없고 인터넷이 없다면은 낮에 더운 걸로 봐서 여름으로 착각할 거예요. 사실은 가을이에요. 또 추석 같은 날은 어떨까요? 추석은 누구나 다 가을인지 알아요. 그죠? 자, 똑같은 가을이지만 광복절 같은 가을은 꼭 여름 날씨 같아요. 그죠? 사실은 가을인데. 추석 같은 날도 있고요. 또 겨울 같은 가을 날 수도 있을 거냐. 막 눈이 오거나 춥거나 이런 날. 가을인데도 눈이 올 수가 있거든요. 눈 온다고 겨울이고 비 오면 가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크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사상의학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발음은 똑같습니다. 증과 증인데 요 증은 더 넓은 개념이다. 요건 작은 개념이고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좀 내려줬고요. 체질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그리고 비율은 4대 6의 비율로 정신을 더 조금 가중치를 더 두는 게 옳다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질 판단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체형기상론, 용모사기론, 성질재간론, 항심론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재마 프로젝트로 한양연구원에서 그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면 얼굴 사진이나 음성, 체형, 설문 이런 어떤 방법을 동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상인 변증론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약간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